묵계 이상원입니다. 언제까지나 지금의 어떤 이 열정, 노력하는 모습들을 끝까지 지키고 싶습니다. 현재 유튜브 방송 8체질 연구소, 네이버 카페 8체질 나라, 네이버 블로그 8체질 나라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 호는 묵계입니다. 이 묵자는 침묵할 묵자, 개자는 끝 개자입니다. 침묵할 묵자는 좀 신중해야 된다는 의미, 또 끝 개자는 좀 겸손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픈 분들을 상담을 통해서 정확한 8체질을 찾아드리고 그분들은 아픔을 해소해 드리는 일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묵계라는 의미처럼 겸손하게 또 신중하게 돼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묵계라는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근데 이 묵계라는 그 호의 뜻은 정말 거창한데 제가 그 정도 그릇이 될까라는 쑥스러움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는 어떤 고민들이 담기는 것이니까 그렇게 좀 예쁘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족함이 있더라도 열정과 노력으로 극복하자. 저도 젊었을 때 성격도 소심하고 또 부끄러움도 많고 능력에 대한 열등감도 커서 대단히 힘든 시간을 보낸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부족하다는 것이 잘못은 아니죠. 부끄러운 것은 아니죠. 그래서 제가 스스로 내린 결론은 부족하면 남들보다 2배, 3배 더 노력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제 나름대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예를 쓰다 보니까 지금은 그래도 어떤 일을 하더라도 부끄럽게 살진 않았다. 제 나름대로 제가 하는 일만큼은 자신감을 갖고 하게 되었습니다. 제 취미는 과거에는 바둑이든 뭐 탁구, 등산 이런 것들인데 요즘은 너무 바쁘고 또 공부하는 재미가 크다 보니까 취미생활을 거의 하고 있지 못합니다. 뭐 특기라고 하면 그래도 뭐 현재 하고 있는 일과 연결해 본다면 무엇보다 8체질 진단만큼은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그것이 제 특기라면 뭐 특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 보물 이론은 8체질 진단법 또는 뭐 침법 이론 이런 것들이 제가 제일 자신 있고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공부한다면 지금 제가 이루는 이 성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고생해서 이렇게 이룩해 놓은 8체질 진단법, 침법 이런 것들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저에게는 제일 소중한 보물이죠. 한석규 씨를 참 좋아합니다. 저 한석규하고 닮았지 않습니까? 제 집사람도 한석규 씨 팬이거든요. 집사람이 그래서 저를 선택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석규 씨가 이 이야기 들으면 요 기분이 나쁘겠죠. 그냥 좀 못생긴 한석규, 좀 찌그러진 한석규 그 정도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상담하다 보니까 정말 아파서 너무너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삶의 희망도 잃어버리고 당연히 삶의 의욕도 없고 그런 분들과 상담을 하면서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들이 그분들의 건강을 획기적으로 바꿔내고 다시 희망과 의욕을 그분들이 갖게 되었을 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람이죠. 저도 부끄러운 기억이 당연히 많습니다. 뭐 지금은 조금 덜하지만 제가 간이 약한 체질이거든요. 이 간이 약하면 분노의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젊은 시절 참 화를 많이 내고 좀 직선적으로 남들에게 이야기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돌아보면 저의 어떤 그런 모습 때문에 상처를 받고 또 마음을 상하신 분들이 참 많았을 것 같아요. 그분들께 너무 죄송스럽고 또 저로 인해서 상처를 받으셨다면 이런 자를 통해서 사죄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푸른색을 참 좋아합니다. 근데 저를 표현하는 색깔은 좀 붉은색이 아닐까. 그러니까 나이가 들다 보면 아무래도 열정도 식고 적극성이라든가 뭐다 도전하는 마음이라든가 이런 것들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근데 붉은색은 열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저는 오래오래 좀 열정을 갖고 노력해서
더 많은 것들을 만들고 이뤄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좋아하는 것은 푸른색이지만 꿈꾸는 모습은 바로 붉은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좀 부실하게 태어났습니다. 제 어머니가 제가 아들이 사형제거든요. 저를 낳으실 생각이 전혀 없으셨는데 어쩌다 보니까 제가 잉태가 되었고 저를 떼기 위해서 약도 많이 드시고 노력했는데 끈질긴 생명력으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릴 때부터 이래저래 너무 많이 아팠고 약골이라는 소리를 늘 듣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결혼 후에도 집사람이 자꾸 아프다 보니까 반품 조치한다고 몇 차례 경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팔체질이나 동양학 공부를 하지 않았다면 과연 제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부를 통해서 제 건강도 좋아졌지만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을 드릴 수 있게 됐다는 점,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전화위복이다. 아팠던 것이 오히려 아픈 이들을 이해할 수 있는 경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행복 참 이 개념 잡기가 어렵죠. 근데 저는 행복은 결과보다는 과정이다. 자, 결과만 바라본다면 결과를 이루고 난 뒤에 참 허망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결과보다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지 않은가. 그래서 요즘 소확행이라는 말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행복을 또 우리는 너무 멀리서 어려운 곳에서 찾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등잔불밑이 없다고 행복은 어쩌면 우리 곁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너무 멀리 바라보니까 불행해지지 않을까. 늘 일상생활 속에서, 과정 속에서 우리 곁에서 찾고 잔다면 우리 모두 행복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제가 팔체질 의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팔체질 이론도 그렇고 팔체질 진단도 그렇고 너무나 사실은 대혼란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가는 한의원마다 진단 결과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좀 더 열심히 연구해서 이 좀 정확하지 않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팔체질 의학 이론을 더욱더 완성된 학문으로 갈고 닫은 곳이고, 또 혼란스러운 이 팔체질 진단법도 제 나름대로 정리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어떤 미래를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서 결과물들을 많은 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제 꿈입니다. 목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팔체질연구소 방송 묵계 이상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